원빈 주연의 한국 영화 아저씨가 최근 일본에서 재개봉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개봉되어 수많은 명대사와 명장면을 남긴 영화 아저씨. 그때 구했던 옆집 꼬마 김세론 양이 이제는 훌쩍 커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는데도 호련히 떠난 원빈 아저씨는 아직도 작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빈 씨는 드라마 가을 동화의 히트로 일본에서 소위 한류 사촌왕으로 불리며 팬이 많은 배우죠. 오랜 팬들의 기다림을 달래기 위함일까요? 최근 일본에서 영화 아저씨가 재개봉되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일주일 한정으로 도쿄 신주쿠의 한 극장에서 2개관으로 재개봉한 아저씨는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매회 만석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추억을 되새기며 다시 본 관객도 있고 처음 본 관객도 있을 텐데요. 영화 아저씨를 재개봉 상영관에서 본 일본 관객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야후재팬 영화 사이트와 필름마크스에 올라온 일본 관객들의 재개봉 리뷰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참고로 재개봉이 반가운 관객들이 상영관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상영관의 음향이 박력 있는 중저음 출력이라고 하네요. 이는 일본 관객들이 영화를 어떤 환경에서 시청했는지를 알려드리려는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스트로 원빈을 사랑하다. 신주쿠 시네마트의 부스트 사운드 영상은 언제나 너무 대단해. 폭음도 굉장하지만 칼의 슥싹슥싹 소리라든지 총탄이 몸에 박히는 소리 등 음향 시스템이 좋은 건지 장인 같은 분이 음향 조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맥스나 돌비 사운드와 비교해도 상당히 좋은 소리. 원빈은 사촌왕으로 매우 유명한 것 같던데 솔직히 어머니의 증명에서 봤을 뿐 거의 알지 못하고 이름만 아는 수준. 난 40대 아저씨인데 야 멋지네. 남자가 봐도 엄청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자가 보면 넋이 나가지 않을까? 그 근육에 육체미가 있는 액션이라서 굉장히 멋있게 느껴진다. 연출하는 측도 멋있게 찍으려고 했을 테니까 그 점은 100점 만점이네요. 한국 영화는 특별히 즐겨보는 것은 아니지만 저명한 작품, 오아시스라든지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마동석이 나온 작품이라든지 보면 신음하게 되는 것이 있어. 미묘한 심리를 묘사한 작품은 역시 일본인에게는 일본 영화가 잘 어울리지만 이런 액션물은 한국의 대중문화로서 일반적으로 수준이 높다. 특히 여기 신주쿠 시네마트는 한국 영화 상영이 많고 특히 과거의 명작을 특집으로 상영해줘서 더욱 감사하다. 남성판 글로리아. 시네마트 신주쿠 부스트 사운드 최고. 원빈 최고. 남성판 지나롤렌즈의 글로리아. 지나롤렌즈의 글로리아는 매우 감동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샤론 스톤이 주연한 리메이크가 있었는데 그건 별로였지만 역시 지나 롤렌즈판이 대걸작. 그보다 더 대걸작인 것이 아저씨. 원빈 최고의 연기와 액션. 역시 원빈의 액션은 초인류. 원빈의 데뷔 당시에는 아이돌 노선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연기파 액션 스타가 되었습니다. 또 어린 여자아이가 귀여워. 여자아이가 유괴되어 찔 위기에서 구하는 원빈. 시네마트 신주쿠에서 리바이벌 상영 매회 만석. 얼마나 원빈 팬이 많은지 알 수 있었다. 부스트 사운드는 박진감 있고 전면에 쿵쿵 울린다. 옛날에 처음 공개했을 때 봤었지만 또 새로운 발견과 박력 있는 부스트 사운드에 매료되었습니다. 글로리아. 1980년 존 카사베츠 감독의 영화. 할리우드 최초의 여성 느와르 영화. 이웃집 소년을 지키기 위해 마피아와 대결을 벌이는 여성이 주인공. 레옹, 중경삼림, 친절한 금자씨 등 많은 작품에 영향을 주었던 영화. 한국발 액션 영화의 최고봉. 전 특수부대 에이스라는 과거를 가진 주인공 설정.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가차없는 잔혹행위와 극악하고 무도한 적들. 장매를 통한 인간의 추악함과 사회의 어두운 면. 주인공 무쌍의 스피디하고 화려한 커넥션. 강적과의 1대1이라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나이프 접근전. 그리고 절망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최후.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있으니 재미없을 리가 없죠. 레옹, 마이 보디가드, 96시간 등 납치된 소녀나 딸을 단 한 명의 최강남자가 구해내는 비슷한 영화는 할리우드에 많지만 이 작품의 타협 없음과 용서 없음은 특별. 특히 그 애절한 마지막 장면은 할리우드에서는 흉내낼 수 없겠죠. 그리고 주연인 원빈이 너무 멋있어서 정말 황홀해. 어머니의 증명에 그 아들 역할을 하고 다음에 이런 액션 히어로를 열어내버린 것은 대단해. 일본의 얼굴만 잘생긴 남자 배우와는 하늘과 땅 차이인 진정한 실력파 배우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발 액션 영화를 봤지만 이 작품은 단연 최고봉. 오랜만에 봤다. 10년 만에 봤다. 2010년 한국 작품이라 개봉한 지 꽤 됐는데 한국 영화다운 음울함은 있지만 주연 원빈의 액션은 지금 봐도 초인류. 액션 이외의 연기도 너무 멋있잖아. 억누른 대사 처리, 단련된 육체. 전혀 오래된 것 같지 않았다. 아역 김세론의 연기가 또 눈물나게 한다.
레옹과 비교되는데 우열을 가릴 건 아니지. 좋은 건 다 좋은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불만인 점이 적의 킬러가 소미를 구해줬는데 죽이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한국 영화답다고 하면 되겠지만 일본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감각인 듯. 시네마트 신주쿠에서 그 아저씨가 부스트 상영된다고 해서 보고 왔다. 아저씨는 오지상이라는 것.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이라면 아저씨는 많이 들어봤겠지. 오, 어딘가 그리운 맛. 2010년의 한국 영화는 아직 일본 영화가 남아있어. 지금은 이미 추월당해서 훨씬 앞서 있지만 최근 작품이라면 다만악에서 구하소서 같은 것과 많이 닮았다. 다만악과 비교하면 액션도 기분 나빠 정도로 미지근하지만 너무 세련된 요즘 액션보다 어떤 의미론 현실적이어서 싫지 않다. 거친 액션은 원빈의 섹시함과 궁합이 잘 맞아서 이건 이것대로 좋은 듯. 부스트된 사운드가 꽉 조여진 선명한 소리로 요즘 한국 영화 사운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던 덕분일지도. 다만 엔딩이 능숙한 요즘 한국 영화에 비해 아저씨의 엔딩은 아쉽다. 상당히 고리타분한 것이다. 소미를 끌어안는 순간의 스톱모션. 여운, 좀 더 여운에 잠기고 싶어. 무심코 태양에 쥐절하냐 라며 태클 걸었다. 오랜만의 감상이었지만 무자비하게 악을 죽이는 액션에 강렬한 호르몬이 뿜어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원빈이 너무 멋져서 소름. 순진무구하고 진척이 없는 소녀와 킬러. 레옹계 영화의 최고봉일 뿐 아니라 한국 영화사에 남을 대걸작 액션 범죄물. 근데 최근 원빈이 안 보인다 싶었는데 이 배우가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모델 활동만 하고 있다고. 젊은 시절 키무라 타쿠야의 달달한 얼굴과 최고의 스타일을 겸비한 스타였었는데 시네마트 신주쿠에서 감상. 직장 동료의 추천을 받아서 감상. 한국판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상상보다 암조직의 어둠이 깊어서 놀랐습니다. 그로테스크한 묘사도 있어서 히엑하고 무심코 소리가 나와버리기도. 여자아이가 유괴당한 뒤로 이야기가 점점 진행, 재미있었습니다. 영화 레옹이나 이퀄라이저를 좋아하고 야쿠자 영화계의 그로테스크에 내성이 있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이 멋있어. 전반의 앞머리 긴 모습은 독불장군 같고 쿨하고 후반의 머리 스타일은 주인공의 눈빛이나 표정이 뚜렷하게 보여서 둘 다 좋습니다. 누나를 쳐다볼 때의 표정이 대단했습니다. 주인공 주변만 분노나 슬픔으로 온도가 다른 느낌. 액션도 빠르고 날카로우며 급소를 찌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 것도 주인공으로서 격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인공이 울거나 웃을 때마다 덩달아 울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워킹이 좋았습니다. 액션에서 주인공 시선이 되었을 때는 박력 만점으로 두근두근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주인공이 개미라고 부르는 아이의 수송을 미행하는 장면.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릴 때 주인공과 거의 같은 타이밍에 카메라도 뛰어내리는 것이 깜놀이였습니다. 흔들리고 있던데 카메라맨도 뛰어내린 건가? 그렇다면 대단하구나. 최후의 주인공과 소녀가 포옹하는 장면에서 소녀가 네일해준 주인공의 손톱이 보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사운드 약간 네일이 벗겨진 손톱이 주인공과 소녀의 덧없는 인연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뭉클해졌습니다.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한국 영화입니다. 계기는 인스타 팔로워 분들의 강력 추천에 꼭 봐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장난 아니게 새삼스럽겠지만 원빈의 멋있음에 당했습니다. 줄거리 같은 건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대충 말하자면 주변과 관계를 끊고 고독하게 살던 전당포 남자가 유일하게 자신을 따랐던 소녀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이야기. 과거에 뭔가 있어서 마음을 닫은 어두운 남자라는 설정이 일단 멋있어. 과묵하고 말이 없는 남자가 어쩌다 말하는 네, 이게 또 멋있다. 게다가 목소리가 좋아. 그런데 긴 앞머리 사이로 들여다보이는 눈동자가 뭐지? 푸른빛을 띠는 것은 조명인가? 내 뇌 속에 필터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그 눈동자가 너무 멋져서 매료되었다. 이 남자 전 특수공작원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강한데 그 액션이 빠르고 아름다워. 폭력 묘사가 장난 아니게 상당히 그로테스크한 장면도 있지만 손도끼 던지는 동작이라든지 총알을 피하려고 옆으로 날아가는 모습이라든지 하나하나가 아름답습니다만 그리고 모두들 좋아하는 날씬한 몸이 조각인가 싶은 수준으로 아름다웠다. 존재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신께 감사하고 싶은 레벨입니다. 영화 전편에 걸쳐 애틋한 감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마지막 장면은 확실히 눈물이 났고 한 번만 안아보자 라고 태식이 말하는 장면은 한 번만이라고 하지 말고 몇 번이라도 라고 역시 생각했다. 분명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지금까지 이 영화를 안 봤던 게 한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 아직 안 본 분은 한번 보시길. 단 그로테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매와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묘사가 심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작품의 원빈은 언제 어느 때나 모든 장면에서 멋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메모.
원빈이 너무 멋있다. 다시 읽어보니 원빈 얘기밖에 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근 일주일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월하고 입력하면 원빈이 나올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스토리도 좋지만 뭔가 원빈이 너무 잘생겨서 내용보다 얼굴을 보는 상태였다. 너무 기대했는지 별로 빠져들지 않았어. 아무튼 원빈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눈에 띄어서 위화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스토리도 상당히 스무스했고 마무리도 매우 깔끔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긴 머리의 원빈 엄청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부스트 사운드 상영이라서 감상. 처음 공개 때에도 확실히 2번 영화관에서 봤고 블루레이까지 가지고 있는데 또 보러 가버림. 너무 좋아 아저씨. 원빈이 너무 멋있어. 벌써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휴대폰이 갈라케이인 것 외에는 오래된 것 같지 않았다. 역시 영화에서 나오는 것은 스마트폰보다 갈라케이이다. 피투성이의 갈라케이 멋져.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지만 나오는 캐릭터가 정말로 매력적. 아저씨 역의 원빈뿐만 아니라 악당 역이나 형사 등 캐릭터 하나하나가 제대로 그려져 있어서 훌륭하다. 아역도 좋고 원빈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쪽이 멋있는데 는 매번 느끼는 감상이지만 결말을 아는데도 마지막쯤엔 매번 운다. 그런데 난 죽을 때까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보게 되려나 이 작품. 시네마트 신주쿠의 일주일 한정 사운드 부스트판으로 감상. 우선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어서 감동. 이제는 익숙한 스토리지만 캐릭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카메라 워크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너무 좋았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 사운드 부스트로 타격음, 총성, 금속음이 엄청 중후하다. 몇 번이라도 보고 싶어 아저씨. 그리고 서두에 우유와 선인장이 비치는 것은 레옹에 대한 리스펙트? 처음으로 봤던 때는 거의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없을 정도였는데 추천받아서 보고 그때까지 봐왔던 액션 영화의 개념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었던 것을 기억한다. 우선 스피드감이 좋아 빠르고 날카로운 액션에 눈을 빼앗기고 압도적인 강함에 해롱해롱이 될 정도. 게다가 리얼을 추구한 피 튀기는 호쾌함과 리얼을 아득히 넘어선 효과음이 반대로 그 액션을 더욱 빛나게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스토리. 액션이 전부인 것은 아니고 태식의 과거와 그것의 영향으로 소미를 생각, 왜 그렇게까지 그녀를 구하려고 하는지가 종반의 장면에서 나와 그가 매료시키는 그 상냥함에 무심코 눈물을 흘리고 만다. 액션도 스토리도 대만족인 최고의 영화. 계속 영화관에서 보고 싶어서 전송으로 보는 것을 참았더니 10년 이상 지났습니다만 그 보람이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5년 정도 전부터 무자비한 계열에 입문했기 때문에 원빈이라는 사람이 사촌왕으로 불리는 인기 배우였다는 것을 이 영화 감상 후 알게 되어서 연기 폭의 크기가 대단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전화 외에 10년의 세월은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 서스펜스성, 오락성, 그리고 이전은 예술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액션성이 뛰어나고 원빈을 연기하는 주인공뿐 아니라 악역, 형사역, 한두 마디에 불과한 조연 캐릭터도 매력적이었습니다. 15세 이하 지정이지만 2010년 한국 넘버원 흥행 수입이라는 것. 가족 동반으로 단가를 올리지 않아도 1위가 될 수 있는 한국 영화계는 놀라움입니다. 영화 아저씨는 현재 야후재팬 영화 사이트에서 평점 4.2점, 일본 최대의 영화 드라마 리뷰 사이트인 필름마크스에서 평점 3.9점, 일본 SNS 영화 평가 사이트인 코코에서 관객 만족도 93%, 일본 SNS에서 긍정지수 96%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평점에 비하면 낮지만 일본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평점입니다. 그나저나 떠나간 아저씨는 대체 언제 돌아올까요? 멋진 작품으로 돌아올 아저씨를 기다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가장 조작 없는 채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심심풀이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